국민소환제는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책임으로부터는 한없이 자유로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입니다. 물론 국민 소환을 헌법에 제도화할 때에는 발동 요건과 정족수가 너무 높이 설정되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고, 반면에 그 발동 요건과 정족수를 완화할 경우에는 오남용, 악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먼저 헌법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겠고, 가능하다면 아울러 국회의원 총수의 2분의 1을 2년마다 개선하도록 다시 뽑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소환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헌법 42조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방안이죠.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42조 제1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총수의 2분의 1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개선한다. 제2항 국민은 위헌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이렇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에 헌법에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고 법률에 어떤 내용을 위임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직접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긴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짜서 국민소환제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소환의 대상자를 국회의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선거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소환 발의권자와 발의 정족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그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점, 그리고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일단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탄핵 제도가 있기도 해서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직종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발의 정족수의 경우 영국은 소환권자를 대상 하원 의원이 선출된 지역구의 유권자 10%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 발의권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차별화하여 발의권자의 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국민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과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되는 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그 발의 요건을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소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 시기를 제한할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 소환제를 정치적 소환으로 본다면 발의 시기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둘 수 있겠죠. 국민 소환제 발의 시기 제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 소환을 발의할 수 없다. 제1항
소환 대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제2항 소환 대상자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그리고 이제 국민 소환은 투표로 확정하도록 합니다. 그 경우 정족수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소환 확정에 관한 사항. 제1항 국민 소환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투표와 각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항 국민 소환 투표의 투표자가 제1항에 따라 국민 소환 투표에 필요한 최소 투표자 수에 미치지 아니하면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국민 소환 투표로 소환이 확정되면 소환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보궐선거 출마를 배제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 소환의 효과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불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는 방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소환 확정에 관한 사항. 제3항 제1항에 따라 국민 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국민 소환 확정은 그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 자에 대한 다른 불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제3항의 국민 소환 확정으로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밖에 국민 소환의 요건, 절차,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국민 소환의 요건, 절차, 효력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맡긴다 해도 소환 사유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임기 동안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환 사유도 법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소환은 소환 사유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지역 구민의 요구든 소속 정당이나 정파의 요구든 당 지도부의 지시나 의원총회의 결의든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국가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로부터 유래한 이론으로 국회의원은 강제위임 또는 기속위임이 아니라 자유위임에 따라 그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오직 그 양심에 복종한다고 하고 스위스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46조 제2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라는 현실을 직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본다면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이 출신 지역구를 돌보는 것은 설령 그것이 재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의원은 의당 지역구민의 의사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구민의 의사나 요구를 외면하라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설사 국회의원이 현실적으로 지역대표,
정당 구성원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부여된 국민 대표성, 자유위임성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위임 원칙과 충돌을 피하려면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은 국민 소환의 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소환제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소환이 남발되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명확히 소환 사유를 정해놓는 게 좀 더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라든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어기거나 게을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중대한 국익 손상 또는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소환 사유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의 관계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독일식 또는 독일식을 약간 수정한 권역별 개방형 정당 명부제 플러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국민 소환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 도입 방안은 나중에 다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특권 폐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론이 국민 소환제를 지지한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어떤 제도라도 부작용 없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소환제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그리고 국민 소환제를 기초로 하여 정치 양극화로 인해 혼돈을 반복하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필요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